자, 371번 보면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던진 시행에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인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주사위 A라는 사건이 뭐라고? 3 이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를 고르시오라고 했어. 자, 가에서 뭐랬냐면은 A 교집합 B가 6분의 1이고 나에서는 A랑 B가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자. 자, 그럼 A라는 녀석 사건은 뭐하고 나와? 3 이하의 눈이니까 1, 2, 3 하고 나와. 그치? 자, 그 상태에서 A랑 B가 독립이고 이 녀석을 만족한대. 자, 그럼 어디 보자. P의 A 교집합 B는 어떻게 나타내죠? 독립이니까 P의 A 곱하기 P의 B하고 나타내줄 거라고. 그치? 자, 그게 6분의 1 나왔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면은 결국 PB가 3분의 2라고 나오겠다. 그치? 자,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2개고. 맞아. 그리고 교집합의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여야 돼? 1개여야 돼.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자, A의 원소에 3개인데 교집합에 1개 들어가 있고 교집합이 아닌 바깥쪽에 1개 들어가 있어서 B의 원소 개수가 2개 되게 만들어줄 거라고. 됐어? 맞냐고. 뭐? 지금 방금 했잖아. 독립이니까 B의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B의 원소 개수가 몇 개겠어? 2개. B의 원소 개수는 2개야.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6분의 1이니까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1개야. 그치? 그러니까 교집합에는 1개 들어가 있을 거고 교집합이 아닌 쪽에서는 1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B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 A랑 교집합의 원소가 1개니까 A의 원소 1, 2, 3 중에서 하나 뽑아주면 돼. 그치? 여기 들어갈 거 하나 뽑고 A가 아닌 바깥쪽에서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A가 아닌 바깥쪽에 있는 원소 4, 5, 6 중에서도 하나 뽑아주는 게 B 집합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9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485번으로 가자. 485번. 자, 485번 보면 남학생이 5명이고 여학생이 2명을 일렬로 세우고 앞에 있는 학생부터 차례로 1, 2, 3, 4, 5의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려고 한다. 여학생 중에서 앞에 있는 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을 일렬로 세울 거니까 5팩해서 120개 나오고 맞지? 자, 일렬로 세웠을 때 여학생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치? 자,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 여학생 번호니까 1, 2, 3, 4까지 될 수 있어. 5는 안 되겠다. 그치? 자, 그 상태에서 각각의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x가 1일 때 확률 구할 거야. 그러면 x가 1일 때 확률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맨 앞자리에 여학생이 서 있으면 되잖아. 그치? 나머지는 누가 서 있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네. 그치? 그러니까 4패. 오케이. 그래서 P의 X가 1일 때 확률은 5팩분의 4팩 하고 나오면 되고. 그치? 자, 두 번째. X가 2일 때는 두 번째 여학생이 처음 서면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서 있어야 돼? 남학생이 서 있어야 되겠네. 맞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 1번 자리에 서 있을 남학생 한 명 골라줄 거야. 31.
그 다음에 잠깐만. 안 돼. 미안. 1번부터 다시 할게. 자, 여기에 여학생 한 명 서 있어야 돼. 그치? 여학생 한 명 서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서 있을 여학생 한 명 골라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씨1 한 다음에 남은 애들은 여기다 4팩 하고 세울 거야. 그래서 얘는 5팩분의 이씨1 곱하기 4팩 하면 되는 거고. 자, 얘는 첫 번째 자리에 남학생 서 있을 거야. 3C1. 자, 그 다음에 여기 서 있을 여학생 골라줄 거야. 2C1. 한 다음에 뒤에 서 있는 애들 아무렇게나 세우면 돼. 얘들은. 그래서 3팩 하면 되겠다. 그래서 X가 2일 때 확률은 5팩분의 3C1 곱하기 2C1 곱하기 3팩 하고 계산해주면 되고. 자, 세 번째 x가 3일 때 확률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있으면 세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여학생이 와야 돼. 그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는 둘 다 남학생이 와야 되겠다고. 맞아.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남학생 2명 세울 거야.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세울 거고. 자, 여학생 2명 중에서 1명 뽑아가지고 3번 자리에 세울 거고 남은 애들 뒤에다 세울 거야. 2팩 하면 되겠다. 맞아. 그래서 B의 X가 3일 때 확률은 5팩분의 3P 곱하기 2C1 곱하기 2팩 하면 되고. 자, 4번 X가 4일 때 확률은 1, 2, 3, 4에서 4번에 처음으로 여학생이 와야 돼. 자, 그래서 앞에 전부 다 남학생이 와야 되는 거니까 앞자리에 남학생 세울 거야. 3팩 곱하기 뒷자리에 여학생 세울 거야. 2팩 하면 되겠다. 그치? 여학생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다 세우고 남은 애 여기다 세울 거야. 나 그냥 2팩 해가지고 여학생 2명 세울 거야. 나 똑같은 경우니까. 그치? 그래서 Px가 4일 때 확률은 5팩을 3팩, 2팩 하고 나눠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2. 얘는 20분의 6이니까 10분의 3. 얘는 3 곱하기 2. 5, 4, 3, 2, 2를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눠주는 거니까 3, 2, 3이 약분해버리고 약분해니까 5분의 1. 오케이. 자, 얘는 5팩 5, 4, 3, 2, 1을 3, 1, 2, 1로 약분하는 거니까 10분의 1 하고 나오겠다. 맞아요? 오케이. 자, 10분의 1로 통분하면은 첫 번째 확률이 10분의 4, 두 번째 거는 10분의 3, 세 번째 거는 10분의 2, 네 번째 거는 10분의 1 하고 나오겠네. 됐습니까? 그치? 이제 뭐 구하라는 거지? 분산 구하래? 자, 그래서 분산 구하기 위해서 평균부터 구해보면 곱해서 더할 거야. 평균은 10분의 곱하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라서 2 하고 나오고 분산은 재평평지할 거야. 제곱한 거의 평균 10분의 4 더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12 더하기 2 곱하기 9니까 18 더하기 16 계산해주면 되겠다. 30, 20이니까 50.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돼. 2의 제곱 빼주면 5-4니까 1 하고 나오겠다. 됐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개념 설명 살짝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하고 왔냐면은 확률 분포하고 왔어. 확률 분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산 확률 분포랑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가 있었어. 자, 이산 확률 분포는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확률 분포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P의 X가 될 때 확률 계산해 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은 확률이니까 얘는 항상 0부터 1 사이 숫자고 또 전체 확률 P1부터 시작해서 Pn까지 싹 다 더한 거는 1 나와야 되고 또 X가 XI부터 XJ까지 확률은 PI부터 시작해서 PJ까지 싹 다 더하면 돼 라는 세 가지 성질을 성립하고 할 거고 그치? 확률 질량함수는 뭘로 나타낼 수 있어?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낼 수 있었네. x1, x2, x3 요 녀석이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 확률은 각각 P1, P2, P3 쭉쭉쭉쭉 Pn까지 나타내주고 합이 1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아줄 수 있었네. 평균은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쭉 해서 xn pn까지 나타내주고 자 우리 이제 시그마 배웠으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자 분사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그렇게 계산하고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 재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뺄 거라고. 평균의 제곱 빼는 거 은근히 까먹지 마. 이제 꼼꼼하게 계산해 주시고 자 표준 편차는 시그마에 x 써주고 분산에다가 루트 칠해주면 된다. 알았지? 여기까지 했었어. 또 뭐 했었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서 확률 변수를 변화시켰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것도 했었어. 자 평균은 앞에 곱해준 숫자 뒤에 더해준 숫자 전부 다 쭉쭉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자 분산은 뒤에 더해져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곱해져 있는 것만 제곱해서 빠져나올 거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취한 거니까 절대값 A, 시그마의 X하고 마찬가지로 B 신경 쓸 거 없고 앞에 것만 절대값 취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겠네. 이 정도까지 했었어. 그치? 자 연속 확률 분포는 뭐였어? 쭉 이어진 값에 대한 확률 분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키, 몸무게, 시간 같은 게 많이 나올 거라고. 그치?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fx라는 함수 형태로 나타내 줄 거야. 자, 그래서 fx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거고 자, a부터 b까지에서만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그치? 1보다 작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어. 그치? 자, 두 번째 여기서 확률은 뭐라고? A부터 B까지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된다고 1로. 그치? 그래서 전체 넓이가 1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P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 될 거라고. 맞지? 오케이.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안 찾을 거야. 맞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거는 너네 연구 과제 같은 걸로 한번 해봐. 맞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오케이. 해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4x라고 줄 거야. x가 0부터 k까지 해서. 그치? 그러면은 0 여기 있고 k 여기 있고 이렇게 4x 줬잖아. 맞지? 자, 그러면은 넓이가 1이려면은 여기가 4k가 될 테니까 4k 제곱에 2분의 1 곱한 게 몇이 나오면 된다고? 1 나오면 된다고. 맞아? 그렇지? 자, 그래서 k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8x로 하자. 2로 나눠주는 것 고려해서 8k 제곱 돼서 4분의 1 되니까 k가 몇이면 되겠어? 2분의 1이면 되겠어. 그치? 자, 그래서 0부터 2분의 1까지 돼 있으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의미할 거고. 맞지? 전체 넓이가 1 나왔으니까. 2분의 1일 때 이 값이 몇 돼? 4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값 자체는 1보다 커져도 상관없어.
오케이. 함수 값 자체는 1보다 커져도 상관없고 넓이가 1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왜 넓이가 확률이니까. 이 녀석에서는 함수 값은 아무 의미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 값이 그래프가 x축 아래로 그려져 있지만 않기만 하면 돼. 알겠지?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것만 만족하면 걔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항분포 한번 해볼 겁니다.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는 뭘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방금 했던 분포 중에서 이산 확률 분포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야. 그치?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야. 자, 그래서 이항분포도 확률 밀도 함수가 있거든. 자, 이항분포는 뭘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하냐? 확률 밀도 함수가 x가 x일 때 확률이 n 컨비네이션 x의 p의 x제곱에 q의 n-x제곱으로 나온 걸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얘 뭐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오케이? 독립시행 확률이야. 왜? 누가 왔었어? 남자 2명이 왔었어? 지금도 있어? 미안. 자, 이거 확률 질량 함수네. 확률 밀도 함수는 저거.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그려져 있어야죠. 그래프여야 돼. 넓이를 구해야 돼.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는 요 녀석.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확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나와 있어? 독립시행 확률로 나와 있어. 그치? 독립시행 확률.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지? 스토리텔링으로 계산했었어. 맞지?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다거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진다거나 했을 때. 그치? 그래서 떠올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전을 주사위로 할까?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할 거야.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라고 나올 거고 3이랑 6밖에 없으니까. 그치? 자, 그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3의 배수눈이 7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해 줬었어. 그치? 어떻게 계산해 줬었지? 10번 시행해서 7번 성공했어. 성공 확률은 3분의 1은 7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은 3분의 2는 3번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줬었잖아. 그치? 자, 이렇게 계산한 게 확률 질량 함수로 나온 거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우리는 뭐만 체크해 주면 됐었어? 시행 횟수, 성공 확률. 성공 횟수도 중요하지. 그치? 자, 그런데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만 알고 있으면은 독립시행의 확률 우리가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얘도 뭐라고 생각해 줄 거냐면은 n번 시행해서 x번 성공했어. 성공 확률은 p가 x번 일어났고 실패 확률은 q가 n-x번 일어났어 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 두 가지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만 가지고 나타내 줄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놓고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만 써주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알았지?
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쭉 해서 10까지 될 수 있어. 맞아.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 얘는 10번 시행해서 0번 성공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10 컨비네이션 0에 3분의 1의 0제곱에 3분의 2의 10제곱하고 계산할 거고. 맞지? 자, 1일 때 확률은 10 컨비네이션 1에 3분의 1의 1제곱에 3분의 2의 9제곱하고 계산할 거고. 맞지? 그 다음은 10 컨비네이션 2에 3분의 1의 2제곱에 3분의 2의 8제곱하고 계산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는 거를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했죠. 됐어? 자, 그럼 이항분포를 나타냈을 때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지금 제일 대표적인 거라고 했어. 이렇게 표를 그려줄 수 있는 변수 중에서. 자, 이렇게 표를 그려주는 이유는 뭐였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으려고.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으려고 이렇게 구했었단 말이야. 맞아. 자,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을 건데 평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얘 계산할 수 있어? 못해. 30제곱 할 수 있는 거야? 못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거를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고 우리는 그냥 공식만 갖다 쓰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공식은 외워야 돼. 그치? 자, 이항분포는 이렇게 시행횟수랑 성공 확률만 가지고 나타내 줄 거고 이 상태에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NP 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두 개 곱한 게 평균이야. 그치? 얼마나 쉬워. 그치?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NPQ 하고 계산해 줄 거야. 그치? 시행횟수랑 성공 확률이랑 실패 확률 곱하면 돼. 그치? 그래서 평균에다가 실패 확률 곱한 게 분산이야. 그치? 자,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그냥 루트 취한 거 NPQ 하고.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개 공식만 확실하게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항분포는 뭐 하라고? 시행횟수랑 성공 확률만 확실하게 체크하면 된다고. 그치? 자, 거기에 대한 문제 일단 좀 풀어보고 해볼게. 유형 1번부터 보자. 자, 유형 1번 보면 자, x가 뭐를 따르고 있어?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7의 2분의 1짜리로. 그럴 때 p의 x가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치? 자, 얘는 뭐야? 시행 횟수가 몇 개고? 7번이고 성공 확률이 몇이래? 2분의 1이래. 그치? 실패 확률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나올 거고. 자, 그럼 x가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거야? x가 0일 때 확률이랑 x가 1일 때 확률이랑 x가 2일 때 확률 구하면 되는 거야. 0일 때 확률 빼먹으면 안 돼. 그치? 0일 때 확률부터 시작하는 거야. 항상 이항분포는. 오케이? 시행 횟수니까 음수 절대로 안 나와. 그치? 자, 그럼 0일 때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자고? 7번 시행해서 0번 성공했어. 2분의 1이 0제곱 일어나고 실패 확률은 2분의 1은 7제곱 일어날 거야. 자, 얘는 7번 시행해서 1번 성공했어. 성공 확률은 1번 일어나고 실패는 6번 일어날 거야. 7번 시행해서 2번 성공했어. 2분의 1이 2번 일어나고 2분의 1이 5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럼 요 녀석 계산하면 전부 다 2의 7제곱분의 1이고 자, 앞에 곱해진 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7 컨비네이션 0은 1이고 그 다음은 7이고 그 다음은 7, 6, 2, 1이니까 21 하고 나오겠다. 자, 그래서 2의 7제곱이면 몇이니? 128 분의 29가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하고 되겠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밑에 있는 2번 볼 거야. 2번 보면은 한 번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야구 선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몇이라고? 0.2고. 자, 10번 타석을 했대.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몇 번이라고? 10번이라고. 자, 그랬을 때 안타를 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뭐를 따르고 있어?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몇 짜리? 10에 0.2짜리. 그치? 자, 이 녀석을 따르고 있을 때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P의 X가 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X가 몇일 때 확률 더하면 되는 거야? 0, 1, 2, 3, 4, 5, 6, 7, 8, 9 더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10개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전체에서 11대 확률만 빼주면 되겠다고.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1-에 10번 시행해서 10번 다 성공할 거야. 소수로 나타냈니? 분수로 나타냈네? 0.2는 5분의 1로 계산을 해. 자, 5분의 1이 10번 일어나고 실패 확률은 5분의 4는 한 번도 안 일어날 거야. 그래서 얘는 1로 날아가 버려서 얘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1-5에 10제곱분의 1 하고 나오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 자, 유형 3번으로 가보자. 유형 3번. 자, 유형 3번, 유형 4번까지만 하고 일단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 자, 유형 3번 보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15의 p짜리. 그치?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15번이고 성공 확률이 p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2의 x가 6일 때 2의 x의 제곱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럼 p부터 한번 구해보자. 자, p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평균 어떻게 계산해? np, 15p. 계산한 게 6이야. 그래서 p는 15분의 6, 5분의 2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럼 요 녀석을 계산하고 싶어. 요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제곱의 평균이네. 제곱의 평균은 어디서 나와? 분산에서 나오잖아. 그치? 제곱의 평균 나오면 무조건 분산으로 구하는 거야. 그치? 분산으로. 자,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분산부터 구해보면 분산은 NPQ랬어. 그래서 여기서는 1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실패 확률 5분의 3 하면 되는 거고 계산해주니까 몇이야? 얘 6이랬지. 5분의 18 하고 나오겠네. 걔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라고? 재평평제로 계산되는 거라고. 재평평제는 모든 분포에서 다 성립하는 겁니다. 알았어? 모든 분포에서 다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래서 평균이 6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제곱할 거야.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36을 빼준 게 이 녀석이네.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은 넘겨줘서 36 더하기 5분의 18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유형 4번으로 가볼 거야. 유형 4번 4개의 동전 동시에 던질 때 던진 시행을 4번 반복했어. 자, 그럴 때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시행 횟수는 뭐야? 4번 던졌다고 했으니까 이게 시행 횟수야. 동전 4개 던져서 시행 횟수가 4번이 아니고, 그치? 이 시행을 4번 했으니까 시행 횟수가 4번인 거야. 그치? 그래서 n은 4 나올 거고. 자, 성공 확률을 구할 거야. 성공 확률은 뭐래? 동전 4개 던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성공 확률이래. 그치? 자, 그럼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4개 던져가지고 2개 앞면, 2개 뒷면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있지? 자, 그래서 4번 시행해서 2개 앞면 나올 거래. 앞면은 2번 나오고 뒷면은 2번 나올 거야.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16분의 4, 3, 2, 1이니까 6해서 8분의 3이 바로 성공 확률. 됐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 변수는 4번 시행에 8분의 3이라는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고. 맞지? 자, 그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랍니까? 평균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평균 2의 x는 4 곱하기 8분의 3 하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3 하고 나오겠지. 알겠어요? 근데 확률의 평균은 1을 넘을 수 있는 확률의 평균? 확률의 평균이 어디 있어? 확률 변수의 확률 변수의 평균. 확률은 1이 안 넘고 평균은 몇이든 상관없다고. 그치? 평균이 음수 나오면 돼, 안 돼? 돼! 확률 변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물론 이항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가 음수일 수는 없어. 근데 평균이 음수 나와도 돼. 자, 여기까지만 풀어보시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이번에는 정규분포 살짝 얘기해볼게. 정규분포. 자, 이항분포 방금 했었어. 이항분포 뭐라고?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포라고. 뚝뚝 떨어져 있는 값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포야.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뭘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냐? 자, 얘는 연속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연속확률 분포니까 뭐가 존재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확률 밀도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그 확률 밀도함수 fx는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루트 2 시그마 파이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에 제곱하고 나와있어. 그렇게 복잡하네. 그래서 몰라도 상관없어. 확률 밀도함수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식 자체를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는 이제 안 나와. 나 고등학교 때는 나왔었어. 근데 요새는 안 나와. 절대로. 하지만 뭐는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 그래프의 모양은 알고 있어야 돼. 자, 정규분포 곡선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종 모양으로 그려줄 거야. 자, 그래 놓고 요 제일 최대값을 갖는 x값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거고. 자, 요 최대값을 갖는 요 x값이 뭐가 되냐면은 m이 돼. 자, 요 m이 뭐냐면은 평균이야, 평균.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의 종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제 앞으로 뭐를 하고 얘기를 해줄 거냐? 얘는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m의 시그마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정규분포에서는 평균 분산 내가 찾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얘는 m이라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라고 생각할 거라고. 자, 얘는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가 무조건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전체 넓이가 1 나오고. 자,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 반절 넓이는 뭐겠어? 0.5일 거야. 왼쪽 반절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0.5일 거야. 좌우가 대칭이야. 완벽하게 대칭이야. 완벽하게 대칭인 모양이 그려진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이 평균을 변화시키거나 분산을 변화시킬 때, 표준 편차를 변화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 자, 첫 번째, 평균을 변화시키면은 다시 표준 편차가 일정한 상태에서 평균을 변화시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게 뭐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상태에서 평균만 변했으니까 뭐야? 대칭축만 변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대칭축만 다르게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M1, 여기가 M2 되게.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식 자체가 되게 복잡하니까 요거 하나하나에서 함수값 절대로 못 찾아줘. 알겠지? 그래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도 절대로 못 찾아줘. 하지만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그래프 모양이 똑같으니까 요 두 평균의 중점이 될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 평균이 일정한 상태에서 표준 편차를 변화시켜 볼 거야. 자, 그럼 표준 편차를 변화시키면은 뭐가 달라진다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달라진다고. 그럼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적을수록 평균 근처에 애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래서 대칭축이 똑같은 상태에서 시그마2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으면, 자, 시그마 1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애들이 평균 근처에 되게 가깝게 모여 있어야 돼. 그래서 평균 근처에 모여 있으니까 여기 최대값은 더 위에 찍혀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건 절대 변하면 안 돼.
그치?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끝으로 갈수록 작게. 그치? 그래야 넓이가 변하지 않을 거잖아. 오케이? 자, 표준 편차가 크면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의 함수값이 좀 더 위쪽에 찍혀 있을 거라고. 그래 놓고 나서 전체 넓이는 1이라는 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평균 근처에는 조금 덜 모여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글쎄, 얘가 그래서 시그마 1, 얘가 시그마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럼 가끔 한 번씩 나와. 자, 시그마 1으로 갈수록 고르다고 할까? 시그마 3로 갈수록 고르다고 얘기할까? 어떤 분포가 고르대. 그치? 분포가 고르대. 자, 그럼 시그마 3로 갈수록 고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왜냐면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반대야. 그치? 조심해줘야 돼. 오케이? 시그마 1으로 갈수록 우리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고르다라는 얘기는 애들이 확 튀는 애들이 없이 평균 근처에서 고만고만하다라는 얘기야. 그치? 애들이 차이가 거의 없이 고만고만해 평균 근처에 다 모여있어 라는 게 고르다라는 얘기야. 그치? 확 튀는 자료가 없이.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조심해줘야 돼. 자, 그렇게 따져줄 거야. 어디 보자. 그러면은 웬만한 얘기는 대충 한 거 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에서 확률 찾는 방법을 한번 해볼 겁니다. 확률 찾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야. 확률 찾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x가 m의 시그마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일 때 자, 여기에 a가 찍혀 있고 여기에 b가 찍혀 있다고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여기에 a가 찍혀 있고 여기에 b가 찍혀 있다고 해볼 거야. 그럼 p의 x가 m부터 a까지 확률을 우리가 p1이라고 하자. 알겠지? 내가 그냥 얘기해 준 거야. 알겠지? p의 x가 m부터 b까지 확률을 p2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p2라고 해볼 거야. 우주야, 좀만 정신 차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p의 x가 a부터 b까지 확률 한번 찾아볼 거야. 알았어?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놓고 쑥. 정규 분포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고 확률 구하랬으니까 이 부분 넓이 찾으라는 거야. 알았어? 이 부분 넓이 찾으라는 거야. 이 부분 확률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부분 확률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우리는 M부터 B까지 확률에서 M부터 A까지 확률 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P2에서 P1 빼가지고 계산할 거라. 오케이. P2에서 P1 빼가지고 계산할 거라. 그치? 두 번째, P의 X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확률 한번 구해볼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좀 애매하다. M이 0인가요? M을 0으로 하자. 0으로 할게. 알았어?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확률 한번 구해볼 거야. 알았어? 평균을 0이라고 해가지고 0을 기준으로 잡고 대칭이라고 할게 그냥.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다시 그리겠어. 0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마이너스 A는 여기 찍혀 있고 B는 여기 찍혀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구하라는 거야. 맞지?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 이 부분 확률 따로 더하고 이 부분 확률 따로 더할 거야. 그치? 근데 이 부분 확률은 뭐랑 같아? 0부터 A까지 확률이랑 같아. 왜?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확률도 P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확률은 P1 더하기 P2 하고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세 번째, P의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해볼 거야. 알겠어?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A가 여기 찍혀 있는데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 부분 확률 구하면 돼. 맞지? 근데 우리한테 알려준 건 뭐밖에 안 알려줬어? 0부터 A까지 확률밖에 안 알려줬어. 그치? 그럼 이 부분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야? 이 부분 확률이 몇이니까? 0.5니까. 그치?
0.5 더하기 P1 하고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 네 번째 P의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봐서 B가 여기 찍혀있는 상태에서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를 구할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문제에서 알려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만 알려줬어. 그치? 그 상태에서 B보다 클 확률 구할 거니까 우리는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0.5에서 P2 빼가지고 계산해 주겠다. 그치? 자,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확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오케이. 자, 그럼 유형 5번부터 해가지고 대표 문제 몇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자, 유형 5번을 봐가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m의 시그마의 제곱자리.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네. 기억부터 보면 x1보다 x2가 더 클 때 p의 x가 x1부터 x2까지의 확률은 p의 x가 x1보다 작을 확률에서 x가 x2보다 작을 확률 빼면 구할 수 있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정규분포인 상태에서 자, 여기에 m이 있을 때 x1과 x2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치? 그래서 내가 대충 찍어줄 거야.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치? 그럼 x1과 x2 사이의 확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의미해.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의미해. 자,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뺀 거랑 같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자,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지금 x2가 있는 상태야. x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 부분 확률이고 x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 부분 확률이야. 자, 여기 확률에서 여기 확률 뺀 게 이 사이 확률이 돼? 안 되네. 얘보다 얘가 더 크잖아. 그치? 얘가 얘보다 더 크잖아. 빼면 음수 나오겠지.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맞아. 이해돼요? 응. 자, 그래서 맞는 얘기로 하려면 이렇게 빼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빼줘야 돼? 거꾸로 빼줘야 되겠다. P의 X가 X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X가 X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빼야지만 이 넓이가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됐지? 자, 니은 볼 거야. 니은에서는 P의 X가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P의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똑같이 0.5가 나오는데 맞나? 자, 정규분포는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랬고 밑에 넓이, 전체 넓이가 1이랬으니까 M보다 작거나 같을 이 부분 넓이도 전체의 절반 0.5가 나올 거고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도 전체의 절반 0.5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하고 넘어가겠다. 됐지? 자, 디귿 볼 거야. 디귿 P의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P의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더한 게 1 나온대. 자, 그럼 정규분포 곡선에서 A가 어디 찍혀있는지 모르니까 대충 내가 아무데나 찍어줬어. 그럼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 부분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 부분 넓이를 의미하네. 그치?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전체 넓이 나오잖아. 전체 넓이는 1 나오는 거 맞겠다.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주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의 확률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유형 6번 가보니까 어떤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때 자, 오른쪽 표는 뭘 의미하냐면 P의 x가 m부터 x까지의 확률을 표로 나타내 준 거야. 위에 x 있고 P의 x가 m부터 x까지의 확률 m 더하기 0.5 시그마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1.5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이렇게 알려줬어. 맞지? 오케이. 자, 계각각 0.1915 0.3413 0.4332 0.4772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평균이 뭔진 모르겠지만 자,
m부터 x까지의 확률이야. 그치? 그럼 첫 번째 줄에 써 있는 이 녀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p의 x가 m부터 m 플러스 0.5 시그마까지의 확률일 거라고. 그치? 그래서 m에서부터 0.5 시그마만큼 떨어진 m 더하기 0.5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때 확률이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자,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래프에서 m 더하기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얘가 나올 거라고. 그치? 세 번째 거는 좀 더 떨어져서 m 더하기 1.5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얘가 나오는 거고. 그치? 마지막 것도 m을 기준으로 대칭인 상태에서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얘가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 표가. 그치? 이 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뭘 했냐면은 확률 변수 x가 뭐를 따르고 있대? 정규분포 60에 3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대. 그래서 평균 m이 60인 거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3인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은 p의 x가 57부터 66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요 녀석 정규분포 그래프는 뭐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6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몇부터 몇까지 확률을 구하는 거야? 57이니까 왼쪽, 66이니까 오른쪽, 여기 확률을 구하는 거네. 그치? 여기 확률을 구할 거야. 그치? 자, 여기 확률을 구할 거야. 자, 그럼 57이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돼. 자,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 값들 중에서 뭘 의미하는 건지를 봐줄 거라고. 그치? 여기서 m은 뭐야? 60이고 시그마는 뭐야? 3짜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57은 어떻게 나타내주는 거야? 60에서 3 빼줘서 57 나타내준 거라서 실제로는 m 마이너스 시그마를 의미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66은 60에서 6 더해준 거니까 실제로는 m 더하기 2 시그마를 의미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결국 우리가 찾으라는 요 녀석은 뭘 찾으라는 거냐랑 같냐면은 x가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고. 맞아? 자,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평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알려줬으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쪼개줄 거야. 그치? 쪼개주면은 p의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x가 m까지 확률에다가 p의 m부터 x가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대. 약간 돼요? 그치? 자, 그런데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까지의 확률은 문제에서 안 알려줬어, 표에서. 그치? 하지만 m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m까지 확률이랑 뭐랑 같아? m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x가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이랑 같을 거라고. 맞지? 자, 그럼 이 녀석은 표를 읽어주니까 0.3413이고 자, 이 녀석은 표 읽어주니까 0.477이야. 요거 계산하라고. 됐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표준 편차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주는 거야. 자, 유형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 7번까지 봐주면 자, 유형 7번에서는 정규분포 n의 m의 시그마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때 확률 변수 x가 마찬가지로 m부터 x까지의 확률에 대한 표를 그려줬어. 그치? m 플러스 시그마랑 m 플러스 2 시그마랑 m 플러스 3 시그마에 대한 확률을 지금 다 써준 거야. 자, 그럴 때 실제로는 정규분포 x가 뭐를 따르고 있대? 53의 7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대. 자, 그랬을 때 P의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일 확률이 0.1587 하고 나왔을 때 A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나. 맞지? 자, 그럼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볼 거야. 정규분포 그래프 쫙 그려주면은
자, 이 녀석은 몇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53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즉 왼쪽에 있을 확률이 0.2587 나왔어. 그러니까 요 A 값은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어? 왼쪽에 있어야 될 거야. 그치? 왜? 오른쪽에 있어 보면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5가 넘어가 버리거든. 맞지? 자, 그래서 A는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이 부분 넓이가 뭐 나왔다고? 0.1587 나왔다고. 맞아.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는 확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이야? 평균에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야. 그치?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확률이 아니라서. 그치? 그래서 평균까지의 확률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디 확률을 찾아줄 거냐? 여기 확률을 찾아줄 거야. 그래서 여기 확률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 0.5에서 얘 빼면 되겠지. 그치? 0.5에서 빼니까 여기 확률이 뭐 나와? 0.3413 하고 나오겠네. 그치? 그럼 0.3413에 대한 거 뭐 있어? n 플러스 시그마래. 그치?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시그마만큼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여기 넓이가 0.3413일 거라고. 맞지? 자, 그런데 얘는 평균으로부터 어디로 갔어? 뒤로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A 값은 실제로는 뭐겠어? 평균에서부터 시그마를 빼준 값이 될 거라고. 알겠지?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평균은 53이랬고 표준 편차는 7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빼가지고 46하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저기 얘기까지 하고 가자. 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자, 이렇게 정규분포 표 그려주는 거는 알려주는 거는 거의 안 나와. 학교 시험에서는. 그치? 자, 전부 다 표준 정규분포 표를 주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표준 정규분포. 자, 표준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의 일종이야. 그치?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해가지고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그래프가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못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걸 갖다 쓸 거야. 그치?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걸. 저 넓이를 다 계산해 놨어. 수학자들이 일일이. 그치? 미친 사람들처럼. 자, 그랬을 때 자, 자료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그치? 그래프 모양이 달라서 일일이 우리가 그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다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수학자들은 특별한 정규분포에서만 그 값을 계산해 놨다고. 그치? 그 특별한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 표준 정규분포는 어떤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주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확률 변수도 다른 문자로 써줄 거야. 특별하니까. Z라고 써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 상태에서 표준 정규분포 안에서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줄 거라고. 그치? 실제로 수학자들이 표준 정규분포를 다 계산해 놓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치?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만 계산을 해 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정규분포를 전부 다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치? 표준화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라는 문자를 z라는 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럼 x라는 문자를 z라는 문자로 바꿔주는 거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줄 거냐? z라는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은 x라는 문자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 오케이? 이게 바로 표준화야. 그치? 뭐 빼? 평균 빼. 뭐 나눠? 표준 편차 나눠. 그치? 이거를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 표준화. 자, 그럼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이제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 안에서만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어디 보자. 자, 그래서 표준화를 왜 시켜줘? 서로 다른 분포에 대해서 그 자료에 비교, 뭐 두 개 자료, 서로 다른 두 개 자료를 비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
영어 성적이 뭐 80점 나오고 수학 성적이 70점 나왔어. 어떤 게 더 잘 봤어? 영어가 더 잘 봤어? 근데 영어가 2등급 나오고 수학은 1등급 나왔대. 그럼 누가 더 잘 봤어? 수학. 그치? 왜? 자료가 다르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값이 달라지더라도 이게 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자료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맞춰줘가지고 두 개의 자료를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표준화야.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표준화야. 자, 그래서 유형 8번을 보면은 자, 확률 변수 x랑 y가 있어. 자, x라는 거는 정규 분포 10의 2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자, y라는 거는 정규 분포 20의 4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어. 이제 자, 그러고 있을 때 P의 X가 12부터 16까지 확률이랑 P의 Y가 24부터 K까지 확률이 같을 거래. 그치? 그때 K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뭐야? 1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에서 12부터 16까지의 이 넓이랑 24가 좌우로 대칭인 상태에서 24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 2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에서 24부터 K까지 넓이랑 같게끔 만들어주라고. 맞아. 자, 하지만 두 개의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 차이 났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실제로 4 차이 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을 거라고. 맞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똑같게 만들어줘서 두 그래프의 모양을 똑같게 만들어주고 비교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표준화야. 알겠어? 그렇지? 자, 그럼 x라는 걸 표준화할 거야. x라는 녀석을 z로 만들어주는 게 표준화를 했어. 자, 그럼 z는 어떻게 만들어줘? x에서 뭘 빼? x의 평균 빼주고 뭘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줘. 그렇지?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는 P의 X가 12부터 16까지의 확률을 P의 X에서 10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자고. 그럼 12에서도 10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고 16에서도 10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돼. 그치?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고. 똑같이. 자, 그럼 P의 이 녀석은 Z라고 이제 써줄 거고 얘 계산해주면 1 나오고 얘 계산해주면 2가 나와.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인 요 그래프에서 1부터 2까지의 넓이가 이 넓이랑 같겠다는 얘기야. 3인가? 3까지의 넓이가 이 넓이랑 같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똑같은 분포로 만들기 위해서 y도 표준화를 시켜줄 거야. 그치? 그럼 y라는 문자를 z로 하는 똑같은 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는 표준화 어떻게 시켜줘? y에서 y의 평균 20 빼주고 y의 표준 편차 4로 나눠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y도 표준화 시켜주면은 y가 24부터 k까지일 확률이 y에서 20 빼고 4로 나눠줄 거야. 24에서 20 빼고 4로 나눠줄 거고 k에서도 20 빼고 4로 나눠줄 거야.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건 z로 써줄 거고 얘 뺀 다음에 나눠주는 거니까 1 되고 얘는 뭐 계산 안 되네 이렇게 그냥 쓸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에서 1부터 4분의 k-20까지 확률이랑 얘랑 같을 거라고. 그치? 그런데 이 녀석 이제 그래프가 똑같아졌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몇이면 되겠어? 3이면 되겠대. 그치? 그래서 얘가 3. 오케이? 그래서 K는 32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분포에 해당하는 녀석에서 같은 분포로 만들어줘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를 해주는 거야. 그치? 표준화해주는 목적까지 했습니다, 우리.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유형 8번까지 해오는 게 숙제고 표준화해서 확률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표준화하는 것까지만 연습 좀 해가지고 오시고 그치? 대수랑 확통 쭉쭉쭉 연습해가지고 오세요.